네, 무용보 편집부장 오샥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를 진행하려고 패널도 한번 모시고 재밌게 녹음을 하고 즐겁게 헤어졌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을 한 거를 나중에 우리는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냥 재미나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했던 이 방송을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멤버들 간에 상의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업로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저희 무용보 모두가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모두 안타까워하고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에게 명복을 비는 마음을 전합니다. 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84회. 84회입니다. 84회 극장 가다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작업실이 부적부적하네요. 네. 네. 그런 관계로 멤버부터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추가장 소개합니다. 네, 추가정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직접 소개하시죠. 저는 뉴욕에서 온 서인이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인이 아버님. 서인이 아빠. 서인이 아빠. 예. 가정적이시네요. 뉴욕에서 오셨습니다. 네. 멀리 오셨군요. 게스트 오늘 패널이 한 분 오셨고요. 무용보 옛날 그 뉴욕 특파원이셨죠? 네. 그쵸. 지금도 뉴욕 특파원이신데 지금 잠시 한국에 단위로 오셔가지고 네. 한국에 계신 서인이 아빠. 네. 서인이 아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거 해줘야지.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옛날부터 우리 무용보 리뷰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럼요. 또 최 과장이랑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 최 과장이 미국 갈 때마다 만나고 네. 우리한테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럼요. 근데 오늘 또 직접 뵀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동안이시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약간- 배우 남궁민 닮았는데요. 남국민. 남궁민 느낌이 탁 있으신데요 지금. 그래? 남궁옥분 아니고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영화를 미리 보시고 오셨죠? 네. 네, 그래서 패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환영하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드라마 도라마 탑 10. 드라마. 무용보 무슨 영화를 돌아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도라마를 보겠다고. 너 잠 못 잤지? 말하지 마. 싫어요. 그 무슨 드라마를 보겠다고 탑10을 저희가 거의 철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올리는 바람에 제가 순삭을 했고요. 그때 진짜 장시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 들어갈 거 어쩔까 하다가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그래서 월드컵도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당분간 극장 가다로 어떻게 좀 해볼까. 순전히 월드컵 때문이죠. 월드컵 다음 아니야? 에피소드는 그러면 저기 축구 영화 탑 1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드컵을 맞아서? 축구 영화 탑10은 네. 잘 안 나오고요. 우리가 스포츠 영화 탑10, 야구 영화 탑10 했었죠. 네. 그래서 당분간 극장 가다로 매주 하든가 격주로 하든가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기다리실 때도 편하실 것 같아요. 2022년은 극장 가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거 미리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지금 결정한 거야? 형이 결정한 완전 상절이네. 형이 결정한 걸 내가 전했을 뿐이잖아. 네가 맨날 결정해서 난 솔직히 앞으로 비키도 그냥 안 봤는데 넌 기분 되게 좋은데? 결정한 건 아닌데 옳다쿠나 하고 받은 거. 그렇지. 그렇지. 빨리 지금 받아야지. 받을 건 빨리 녹음 받아야 한 번 나오는 게 지금 제가 눈치가 보이나 봐요. 진우이가 지금 최고 상전이죠. 네. 나오기가 싫은 거지. 정말. 나 같아도 오기 싫겠다. 그저께도 만났는데 집에 엊그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하지만 언제도 온 동네를 그냥 똥줄타게 만들어. 어디서 개아리를 틀어. 버스 놓친다고 막 어떡하지 저거? 신혼은 아무리 신혼이지만 이거 좀 봐주죠. 올해까지는 좀 봐주죠. 그렇지. 네. 우리가 극장 가다 할 때까지만 봐주죠. 반년 정도는 정말 예. 허니문. 네, 근데- 7월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최 과장님은 형이 생각하는 신혼은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3개월. 3개월. 진짜? 3개월 지났잖아 너.
3개월? 약간 우겨 본 거야. 3개월은 아니지. 그럼 어느 정도 돼요? 4개월? 한 1년 반? 1년 반? 1년 반. 1년 만이 정도는 신혼이야. 애 생기면 끝이고. 여러분 2024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좋니? 아, 좋겠지요. 너랑 나랑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야. 나 왜 나 자꾸 너 어떻게 할 말 없잖아. 나를 왜 끌고 들어가? 지금 행복한 저 동생들에게 거의 어르신 대표해야 되게 생겼는데 지금. 넌 말하지 말라 그랬지. 싫어요. 말이 잘 안 돼. 미안해요. 아 그래서 오늘은 극장가다 84회 극장가다로 찾아왔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사연 보내실 때는 무용보 @gmail.com muyong@gmail.com으로 메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너 오늘 말하지 마라. 팟빵에서는 댓글 후기 남겨주고요. 구독하시면 되겠고요. 무용보 라디오는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은 MIB 무비 마이비무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그건 아니지. 페이스북이 아니지. 그거 인스타그램이었고요. 인스타그램은 MIB 무비. 너 아까 족발 먹을 때는 멀쩡하더니 먹을 땐 멀쩡하지. 마탱이가 먹고 난 없구나. 다음에 당연히 졸리고 그런 거. 저 다음에 하여튼 뭐 새겨 들으시고요. 저희들 네. 방송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 페이스북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Mrs. Wang. Mrs. Wang. Mrs. Wang, are you with us? I am paying attention. Now, you may only see a pile of receipts, but I see a story. I can see where this story is going. It does not look good. Every rejection, every disappointment has led you here to this moment. Don't let anything distract you from it. 자, 저희가 오늘 극장 가다를 하고 왔는데요. 네, 84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모처럼 극장을 나들이를 했군요. 그랬군요. 이제 코로나 그런 것도 이제 뭐 없고. 네. 근데 마스크는 껴야 되는 것 같던데. 근데 극장에 그 관객들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쉽지 않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영화가 없다고 예,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고 극장에 가던 것도 사실 이제 습관인데 그쵸. 습관이, 이 한 2, 3년 동안 안 극장에 가버렸. 안 가는 버릇이 생겼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뭐 무언가를 계속 소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콘텐츠를. 그 자리를 뭐가 채운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꽤 흥행이 된다고 해도 막 박스오피스 1인데도 흥행 성적이 형편이 없어서 좀 극장가가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래서- 천만 관객 이런 건 옛날 얘기 된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서 요즘 대화가 야 뭐 영화 재밌대? 그래 그럼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봐야지 요거예요. 예. 네, 다음방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화계로서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새로운 영화를 그 마케팅하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옛날보다. 옛날에 정말 대대적으로 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투자 대비 투자 대비. 예, 이제 효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예전처럼 확신이 없으니까 아, 그 마케팅도 세게 예, 못하는 거야. 마케팅을 세게 했다가 망하면 진짜 폭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몸을 사리고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얼음팔인 거네요? 네. 그렇죠. 하긴 오늘 본 영화도 되게 흥행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나가서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13만 정도? 예, 13만 들었다고? 좀 많이 본 건가? 많이 안 본 거죠. 이거 약간 예. 독립 영화 스타일인데. 아무튼 예, 우리 84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이 제목이 어려워. 아 이게 지금 극장에 사람도 안 오는데 이렇게 제목을 길게 만들어. 아, 근데 저기 제목 정도는 뉴욕에 계신 분께 부탁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난처하실까봐. 거기 한국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살고 감사합니다. 계셔가지고. 이게 근데 그냥 영어 제목을 그냥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Everything Everywhere 뭐 All at Once 이렇게 근데 인가요? 이 영화를 우리말로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제목을. 좀 모든 것 어디서나 한 번에. 그냥 줄여서 Everything으로 합시다. Everything으로 하고요. 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올. 올? 이상한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에올 예, 좀 낫다. 에올이라고. 하여튼 예. 그거를 다들 봤죠? 네. 내가 보라고 2주 전부터 공지했는데 네. 네, 이게 지금 뭐 한간에 되게 화제고 나도 주변에서 막 경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럼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보고 왔습니다. 영화 어땠는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영화 에에올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네. 좀 어렵다. 하고 싶으셨군요.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 잘. 다 한 번씩 해봐. 준비해봐. Everything. Everything, Everywhere. 몰라 그거. 저는 이렇게 영화 소개했어요. 김PD 해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영어를 하랬더니 불어를 하고 있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카투사 출신인데 잘못하시네요. 그때 영어도 이렇게 했어. 다 못 알아듣었어. 그럼 미국 사시는 분이 한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역시. 하여튼 에에올. 네. 뭐 장르를 얘기를 하자면 굳이 아 이게 참 장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장르를 얘기한다고 이거를? 하이브리드 믹스 뭐 그런 장르 같죠. 일단 기본적으로 코미디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뉴욕 타임즈에 네. 뭐 수월 오브 장르 아나키라고 나왔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장르의 혼동 아나키라는 거야. 무정부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무장르 상태. 무슨 장르 무장르 상태. 무슨 장르 너 때문에 나까지 무슨 장르인지를 딱 규명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부터 하시죠. 이제 공개된 거 말고 각자가 생각하는 장르를 얘기하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나는 일단 이건 코믹 판타지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가족 드라마.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죠. 네, 저는 가족 드라마라고 읽었어요. 그렇죠. 김PD 형은? Everything이죠. 그냥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샥이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 영화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서 망했다 그러는데 이 영화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진욱이는? 저는 가족 성장 드라마로 보겠습니다. 성장 드라마예요? 가족 성장 드라마. 네. 어떠세요? 서현 아빠는? 저는 그냥 미국에서 만든 홍콩 영화? 오, 좋은데? 미국에서 만든 홍콩 영화. 약간 홍콩 영화 냄새가 좀 나죠. 네. 그 성룡 같기도 하고. 아까 서현이 아빠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저한테 잠깐 얘기하시기로는 주성치 영화를 얘기를 하시던데. 그 느낌도 있어. 네, 주성치 영화 같은 약간 느낌이다. 주성치 하이브리드 같기도 네. 하고 네. 뭐 하여튼 그러네요. 하여튼 네. 재밌는 장르입니다. 네. 감독은 두 명이 공동 연출을 했고요. 네. 다니엘 콴이라는 감독과 네. 다니엘 샤이너트라는 저는 네. 이 두 사람이 그냥 다니엘스라고 하죠. 그냥. 네. 쌍 다니엘이네. 그 저는 무슨 인터뷰인 거 봤더니 네. 그 물어보더라고. 제이미 커티스가 네. 아 근데요 감독님들 그 더 다니엘스예요? 아니면 그냥 다니엘스예요? 물어보더라고. 네. 그게 중요하거든. 형제냐 아니냐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더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음. 근데 대부분 뭐 이거 제작한 형제도 더 루소 브라더스하고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더 네. 누구. 근데 우리는 더 붙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아. 그냥 다니엘스로 네. 해달라는 거야. 따로 할 수 있는 다니엘스라는 얘기네요. 그게 아니고 이제 네. 더 이렇게 하면은 그 다니엘을 뭔가 이렇게 특정해서 되게 높여보는 그런 거가 있는데 우리는 되게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그냥 그 겸손으로 많은 좀. 다니엘 중에 하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다니엘이 아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우리는 그냥 다니엘스라고 해달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이제 대학 동기 동창인데 둘이 만나서 이렇게 절친이 돼가지고 네. 감독을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들 출신인데 저는 이 감독들을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몇 년 전에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스위스 아미맨, 스위스 아미맨.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폴 다노 나오는 거. 폴 다노가 주인공이고 이게 진짜 이거에 거의 진짜 세례 요한 같은 영화인데 너무 이상한 영화야. 너무 웃겨 진짜 어이없는 영화인데. 그때 우리가 그 이상한 영화 톱10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하고 난 직후에 봤어 내가. 아, 무조건 순위에 들어갔을 영화인데. 그렇지. 제가 이번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무조건 이거 머롤랜드 드라이브 2022년 판이다. 아니 모롤랜드 드라이브는 완전 다른 영화고 이거는. 아니 다른 영화지만 그리고 이상한 영화 스위스 아미맨을 보고 이거 누가 만들었지 하고서 봤더니 다니엘 드리브 약간 그래서 이 사람들 봤더니 조사해 보니까 그 옛날에 내가 재밌게 본 뮤직비디오들을 감독을 했더라고. 그 포스터 더 피플이라고 있는데 걔네 그 뮤직비디오 중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감독한 감독들이라고 되게 좀 뭐랄까요 영특하고 재기발랄하면서 그렇죠. 되게 라이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철학이 있는 그런 감독들이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는 거야. 스위스 아미맨 이후로. 근데 이제 이번에 8년 만에? 아유,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희가 걸린 거야. 뭐 하다가 슈팅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막 개봉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니엘스 한 명은 동양계고 한 명은 좀 뭐 코케이션이고 그래요. 네. 좀 유심히 봐야 될 감독들인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 네. 작품도 기대가 네. 되네요. 네. 그리고 주연은 네. 우리가 예스 마담 이후 사랑하게 된 양자경님. 아 양자경. 예.
우리 한국에서만 되게 친근하게 양자경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미셸 여. 그렇죠. 서양에서 미셸 여고 이분이 말레이시아 출신이잖아요.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이잖아요. 예. 다들 홍콩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말레이시아 출신 배우고. 예, 말레이시아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민 배우로 그죠. 이렇게 추앙받고 있고 화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화교죠. 화교 출신. 그리고 이 양자경이 이제 에벌린 왕이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왕인가요? 예, 왕씨의 왕씨. 그 이 왕씨를 받은 그 남편 네. 웨이먼드 왕. 역으로는 캐후이관이라는 그렇죠. 배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배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봤죠. 어디서? 봤던 배우. 어렸을 때 아마 봤을 거예요. 모두가 다 봤던 배우죠. 오복성 이런 데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그 전에 뭐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에 나왔던 무슨 영화에 나왔지? 인디아나 존스. 아이 역할로. 정말? 아 걔야, 그렇구나. 걔. 진짜야? 그걸 어떻게 연결해? 모르지. 이 배우가 기억하시죠? 71년생인가 그런데 그거랑 구니스. 구니스도 나오고. 거기에 나온 그 되게 귀엽게 생기고 되게 영특해 보이는 동양 똑똑해 보이는 그렇죠. 동양. 네. 아, 걔야. 몰랐네. 걔인데 이 배우가 그 두 편으로 완전히 스타가 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같은 인터뷰에서 봤는데 키콴이라고 하더라고 이 배우 이름을 키콴인데 그 뒤로 자기는 배우로 정말 잘 될 줄 알았대. 근데 자기랑 같이 활동하던 모든 배우들이 다 잘 나가는데 자기는 전화가 안 오더래. 그 오디션 보는 전화도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한 통도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잊혀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턴트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거 짜고 뭐 번역하고 뭐 이러고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연기 좋던데? 잘해주죠. 그렇죠. 네. 약간 성룡 같은 악센트로 하는데 이 배우가 근데 그 얘기 들었는데 몇 년 전에 그 크레이지 리치 아시언스라는 네, 영화 네. 있었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극장에서 보고 펑펑 울었대. 공감이 됐구나. 나 같은 동양 배우들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좋은 영화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치. 그 나한테 전화가 안 올 땐 내가 동양이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되게 상처받았겠지. 자기 비하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몇십 년을 그렇게 산 거야. 그치. 그 다음에 2주 후엔가 이 영화 컨택이 된 거야. 자기 친구한테 그날부로 영화계는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구나. 일자리 같은 거 없냐 그러는데 2주 후에 연락이 왔다는 좀 거야. 안타깝긴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또 양자경하고 진짜 이렇게 또 이 다니엘스랑 그래서 연락이 돼서 유혹이 된 거야. 근데 이 영화로 저는 어디서 숨어 있었던 사람인가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죠. 싶었거든요. 예, 연기가 너무 좋고 그 인디아나 존스 그 꼬마야. 얘가.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약간 이 중년의 완성형 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근데 되게 연기도 좋고 깊이가 있었어요, 연기가. 그 배우들이 네. 너무 다 극찬하더라고. 너무 잘하는데 네. 그동안 어디서 뭐 했냐고. 네. 여하튼. 네, 아무튼 반갑네요. 구니스 기관. 어린이. 예. 네. 네, 그리고 이 부부에게 네. 딸이 하나 있습니다. 조이 역으로 스테파니 수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슈. 이 배우도 저 처음 보는데 나 처음 봤어. 와, 기가 막혔어요. 연기 연기 참 너무 잘해. 잘해. 연기 참 잘하다. 네. 영어도 잘하고. 예. 영화에 대한 평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저는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맞아. 거예요. 영화평.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예. 영화평은 따로 합니까? 네. 알겠고요. 그리고 이 그 양자경에게는 아빠가. 에벌린의 아버지가 있죠. 친정 아빠. 지금은 이제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그렇죠. 정신도 살짝 혼미하신. 영어는 한 마디도 못하는.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모시고 온 거죠. 예, 모시고 온 아버지 공공 역으로 이름이 공공이야. 예, 제임스 홍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뭐 얼굴 보면 엄청 많이 나왔지. 엄청. 이 사람 뭐 기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나온 영화로 책이 된다 그러더라고. 책. 제목만 영화 해서? 제목으로요? 아니 제목이 아니고 영화 이렇게 한 방씩 하면은 책이 뭐 700페이지인가 된대. 그러니까 거의 700편에 가까운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도 예, 다들 그냥 얼굴만 알고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영화에서 이 정도 비중도 안 된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얼굴은 아는데 이분이 어떤 영화에서 어떤 역을 했다는 거는 사실 잘 그러니까 떠오르진 않고 늘 나와. 약간 예. 중국인 뭐 이렇게 아저씨로 항상 나왔어. 네. 몇십 년 전부터. 근데 이 정도로 비중 있는 역할은 자기도 처음에 근데 저 이분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 영화에서 또 알았어. 이 영화의 어떤 좋은 점 중에 하나였어요. 제임스 홍의 재발견.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동양인이 아닌 배우가 소개가 됩니다. 네. 이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이제 그 세금 감사를 맡은 국세청 직원. 나이는 한
60대 한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 늙은 국세청 직원 역으로 제이미 리 커티스가 나왔고요. 네, 제이미 리 커티스. 요즘 이제 할로윈 시즌이 되면 늘 생각나는 배우죠. 할로윈으로 데뷔해서 예. 퀸 오브 스크림이라는 별명을 얻은 비명의 여왕. 네. 그렇게 비명 소리가 찰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완전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는 인지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되게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왜? 그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시상을 하러 그러니까 수상한 다음에 시상을 하러 이제 갔는데 그 여정을 쭉 따라간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 뜻밖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서진이 따라간 거야. 그렇죠. 이서진이 따라가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스타들이 쫙 모여 있는 그 아카데미 그 시상식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이미 리 커티스가 사진을 이제 찍으려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백을 들고 있으니까 백을 누구한테 이제 맡기려고 했는데 이서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걸렸다. 인종차별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래? 예. 그러니까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냥 보디가드인 줄 알았구나. 예, 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줬다라는 게 한참 우리나라에서 시끄러워가지고 이분이 알려졌어요. 별로 안 좋은 걸로 알려졌구만.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또 이거 진짜 아이러니컬하네. 그렇게 인종차별 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뜨거웠던 그 당사자가 이 중국인들과 함께 그렇지. 뭐 그런 예. 거는 없는 배우인 것 같아. 네. 예, 이런 그리고 영화에 여기 출연했다는 게 이 감독도 동양계고 그런데 네. 둘 중에 한 명도 네. 다니엘 관. 이 사람도 뭐 약간 중국계인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그 행동을 봤을 때 인종차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저는 착각.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서인이 아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종차별로 그런 보이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실수였다. 것 같다. 뭐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 뭐 그렇게 실수도 느끼셨다면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맡긴 거다. 잠깐 좀 부탁하. 그리고 그렇게 뭐 태도가 너무 무례했다던가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맞아요. 영상을 네. 봤는데 되게 폴라이트하게. 뭐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 예, 뭐 그럴 수 예. 있겠죠. 네. 아무튼 제이미 커티스는 우리 뭐에서 했었죠? 우리 트룰라이즈. 트룰라이즈. 네, 네. 트룰라이즈.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육감적인. 그 랩댄스인지 예. 하여튼 스트립 댄스인지 하여튼 그거에서 아주 그리고 연기를 워낙 잘하는 연기도 배우잖아요. 잘하고 예. 예. 그 유명한 미남 배우 토니 커티스의 딸이기도 하죠. 배우는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또 제니 슬레이트라고 예. 그 SNL 배우 출신인데 중간에 보면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이 배우가 SNL 배우예요. 옛날에 SNL 배우도 했고 강아지 돌리던 강아지 날리는 배우 있죠. 돌리고 날리던. 그래서 코 엄청 크다고. 그게 이제 좀 비하인드가 있어요. 코가 엄청 큰 그거가 예. 이제 유태인을 비하하는 거거든. 그건 또 빅노즈 하면은 유태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그냥 이 캐릭터 이름을 빅노즈를 했다가 막판에 뭐 덕맘인가? 데비 더 독맘 이렇게. 덕맘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빅노즈. 근데 계속 빅노즈라고 하잖아. 네. 이제 유태인 비하예요. 그게 또. 그렇구나. 예. 그게 이제 중국 애들이 유태인까지 또 비하하고 막 이러는 그런 좀 인종 코드가 맥락이 네. 맥락이 숨어 있었군요. 네. 예.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좀 하여튼 희한한 영화였습니다. 출연진들도 되게 특이했고, 그러니까 이 동양인들 뭐 미국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다 동양계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감독은 중국계고, 네. 미셸 연은 말레이시안이고, 네. 아까 키ኳ는 또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 출생이에요. 그래요? 예, 그 인디아나 존스 베트남이고 또 여기 나오는 좀 딸내미? 중국계고 한국계만 없네. 일본계랑. 하여튼 한국계는 K 콘텐츠에 출연하느라 바쁜가 봅니다. 이게 세탁소, 슈퍼마켓 이거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데 한국계였으면 좋았을 뻔맞네요. 네. 아무튼 그런 또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는 좀 얼굴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친근한데 아까 서인이 아빠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미국에서 만든 홍콩 영화 같은. 그러니까 말도 중간에 이게 이제 중국말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북경말이 있고 홍콩말이 있고. 그러니까 만다린과 칸토니즈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것 같아. 두 개가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 나는 중국어는 잘 모르는데 그 어토네이션 좀 다르잖아. 랄랄랄랄라 뭐 이거 홍콩말이고 중국말은 성조가 좀 지는 거. 최근에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뭐가? 그냥 라라이 하는 사람들 옛날 사람이라고. 예, 중국어 표현할 때 라라이 그러니까 그게 홍콩말이라서 그래. 그게 칸토니즈라서 그런 건데 이거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또 이 키ኳን 이 사람이 만다린이랑 칸토니즈 둘 다 잘한대.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양자경은 홍콩 영화에도 주로 나와서 홍콩 영화 하지 않았어요.
영화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 좀 중국어 아시는 분들은 어디가 중국말이었고, 어디가 홍콩말이고, 어디가 북경말인지. 그래서 영어, 중국어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요. 자막을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중국계 미국인들 얘기인 거죠. 이민. 중국계 이민들 얘기인데, 뭐랄까요. 정말 영화가 되게 기발하고 탁월한 점이, 일단은 이 극에 흐르는 배경은 그 세탁소와 집, 그렇죠. 그다음에 국세청, 국세청.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Everything Everywhere가 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정신이 아마 없어도 일단 못 초반 한 30분 정도 아니다. 초반 한 1시간 정도가 에이, 좀 위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끝까지 밀려. 끝까지. 난 어느 순간에 좀 정리가 되던데. 그러다가 마음이. 저 빵은 왜 나오는 거야? 아무튼 뭐 예. 스토리를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거 스토리가 근데 설명이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진짜? 네, 복잡해요. 간단하게. 멀티버스 이러고 끝내려고? 그렇죠. 이 4인 가족 할아버지까지의 멀티버스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펼쳐지는 영화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제 저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저기 양재경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 웨이먼드를 만나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세탁소를 하게 된 거고 또 딸을 낳았는데 딸은 이제 꽤 성장을 했죠. 네. 네. 근데 딸은 부모와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네. 또 딸은 부모에 대해서 되게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레즈비언이죠. 동성을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맨날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모가 이렇게 막 흔쾌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거. 엄마는 좀 못마땅하고 예. 아빠는 잘 받아들이려고 예. 하는데 할아버지는 모르고 있고. 예, 뭐 할아버지한테는 아예 말을 못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엄마가. 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네. 같아서. 그런 상황이고 웨이먼드는 아내에 대한 그 지금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좀 소외돼 있다. 되게 이 남자가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삶에 지친 아내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이혼 상황이죠. 서류를 들고 댕기죠.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주인공인 에벌린. 예, 에벌린은 완전 삶에 지쳐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목표 의식도 좀 잃은 것 같고 그렇죠. 그냥 이게 찌들어 있는 거죠 삶에. 그리고 계속 무슨 그 네, 종합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막 서류 막 사이에 파묻혀가지고 그렇죠.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계속 이제 너희가 탈루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걸 비용 처리를 했는데 이게 왜 비용 처리가 되냐 막 하면서 막 따지고 있는 거고 그 따지고 있는 사람이 제이미 리 커티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좀 남일 네. 같지가 않죠. 한국 네. 이민들도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네.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 세무서에 갔는데 네.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대목은 트루라이스 같아.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이 영화 저 영화에서 막 온갖 패러디 알아. 예, 온갖 패러디를 다 갖고 오고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형이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생각나는 영화 굉장히 많고 대놓고 패러디한 것도 많아요. 라따뚜이 예. 같은 거. 라카쿠니? 라카쿠니. 예. 매트릭스. 그렇죠. 매트릭스가 제일 뭐 생각이 많이 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무서에서 세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상 행동을 하는데 이게 자기 남편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다른 멀티버스에서 다른 차원에 있는 멀티버스에서 넘어온 남편이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점프하는 거. 예, 버스 점프라고 하죠. 버스 점프. 기술을 가르쳐줘. 예, 그걸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에벌린이 온갖 멀티버스를 오락가락하면서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을 예. 예, 하나씩 이제 해결해 간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해결. 예. 사건을 풀어간다. 풀어간다. 몽크처럼. 예, 근데 전반부에서는 좀 홍콩 액션 영화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점점 가면서 가족 간의 관계 같은 게 이제 좀 더 좀 이렇게 가까이 섬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이제 끝으로 달려가는 거죠. 중간에서는 약간 스탠리 큐브릭 영화 같은 느낌도 좀 그렇죠. 들고. 스탠리 쿠브릭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한 장면 예, 나오죠. 아우 그 장면에서 빵 터졌어. 소세지 손가락, 그렇죠. 핫도그 손가락. 이 영화의 기본 구조는 아주 그 대표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연걸이 나왔던 D1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렇죠. 응, 그런가? 모르죠? 응. 아니 봤어. 응. 그 멀티버스 영화거든 그거. 거기서 멀티버스의 주인공이 자기 캐릭터를 찾아다니면서 온갖 멀티버스의 자기 캐릭터를 다 살해하면 자기가 최강자가 되는 거야. 우주 최강자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약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라칸쿠이 뭐 그거 그거가 라카쿠니. 라칸쿠니가 이제 에벌린을 자꾸 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최강자가 될 에벌린을 없애가는 과정인데 그게 아주 중요한 스토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그게 다던데? 에벌린 찾아 죽이기 이거 같은데? 그게 이제 라카쿠니가 아니고 저건 조브 투파키. 조브 투바키. 조브 투바키. 조브 투바키. 그 이제 투바- 거대 악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마치 이게 멀티버스 세계에서 어느 멀티버스 절대 세계 악이야, 절대 악. 한 군데에서 이제 조브 투파키라는 이제 악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딸인 조이의 몸을 입고 있죠. 그래서 조브 투파키가 이 버스 저 버스를 옮겨 다니면서 이 에벌린, 더 원인 에벌린, 그죠? 바로 그인 그 에벌린을 맞아. 잡아서 죽이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반부 매트릭스랑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인 이제 구조가 있는 거죠. 그 선택된 자, 또 chosen one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오처럼. 네. 그게 이제 에벌린이고. 그다음에 이제 쿵푸를 중심으로 한 네. 엄청난 이 무협 액션들이 나오는 게 매트릭스랑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정말 방금 얘기했듯이 수많은 영화들을 탁탁탁 휴지 한 장 쓰듯이 이렇게 탁탁탁 쓰고 버리고 하는 네. 감독들의 위트가 있죠. 네. 아무튼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거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지금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독서로 할 것 같아갖고. 아 그래? 네, 이 또 영화에 별로였구나. 대해서 저는 뭐냐면 영화가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웠어요. 그냥 쉽게. 아까 차라리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미국에서 만든 그냥 홍콩 영화라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쉽게 표현했으면. 근데 이거는 진짜 곱씹어 봐야 될 영화고 이거는 영화가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히 재밌게 그냥 무슨 영화지 SF 판타지라는데 코미디라는데 이런 장르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심오한 영화여서 이거 심하다고 느꼈으면 영화를 많이 본 거네. 저는 그래서 제가 그게 싫더라고요. 심하면서. 저는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이게 가볍게 볼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게 만들었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게 그 무슨 테넷을 볼 때처럼 머리가 아프고 이러진 않잖아. 테넷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화면 구성에 아니면 편집상의 연출상의 이런 복잡함보다 이 복잡한 속에서 느껴지는 되게 단순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성장 어떤 성장 드라마와 가족 드라마라는 이 간단한 구성을 그쵸. 굉장히 곱씹어 봤을 때 느껴질 때 쾌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 같거든요. 근데 본인은 못 느끼고. 저는 느꼈죠 그걸. 근데 너무 힘들게 느꼈다는 거죠.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운 길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뭐 멀티버스라는 걸 표현을 하려면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아마 이거를 봤던 대중들은 대다수는 이게 뭐야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하고 저는 진짜 정말 그동안 무용보 좀 했다라는 요거 하나만으로 이 안에서 정말 뭔가 심오한 게 있는데 하고 느낀 게 성장 드라마와 가족 드라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표현하는 간단한 표현은 MZ세대에 적응하는 가족 성장 드라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랑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요. 내가 느낀 거예요. 저도 사실은 딱 그 관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가족 드라마, 가족 성장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그거네, 비슷하네. 저는 이 조브 투파키라는 이 캐릭터 있잖아요. 딸인 조이가 어떤 멀티버스에서는 절대 악이 되어 있고 그 절대 악이 계속 엄마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치 그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네.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조비 투파키라는 캐릭터를 그 메타포로 읽었거든요. 이게 그 부모와의 이렇게 딱 갈등 이후에 완전히 엇나가 버려서 이제 괴물이 되어버린 컨트롤이 안 되는 딸. 그렇죠. 컨트롤도 안 되고 딸도 엄마한테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고 그래서 괴물이 되어버린
어떤 가족인데 막 서로 이렇게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마음이 너무나 뒤틀어져 버린. 뒤틀어져 버린. 하지만 또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그냥 해치거나 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족 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거 공감을 얻으려 이렇게 찾아봐야 돼. 그게 메타포라는 거에 대한 네. 부분은 이게 이제 그거죠. 메타포라는 거죠. 예. 메타포야 그냥.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거 되게 여기가 처음에는 좀 복잡하잖아요. 막 멀티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인셉션이나 그 테넷 같이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저게 뭐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간 정신을 일부러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냥 코미디 예. 정신 산란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처음엔 좀 됐어요. 이거 또 걱정까지 해요, 영화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이거. 그렇지. 그런 정도 되지. 이거 뭐 이래.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조브 투파키라는 그 캐릭터가 딱 나오면서부터 저는 안심했어? 네. 아 이게 그 메타포를 가진 예, 거구나. 이 그 메타포로 그 전까지는 얘네가 지금 더 사이코 드라마 하나 읽었는데 저만의 초식일 수도 있어요. 이 영화를 읽는 저만의 초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조브 투파키를 딱 요거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끝에 갔을 때 그래,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그 조브 투바키죠, 투바키. 투바키 아니에요? 투바키인데 예. 투바키. 조브 투바키인데 이 얘를 양자경이 끝까지 얘 이름 못 외우잖아. 그래서 중간에는 뭐 조조 추바카 막 계속 이상한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정말 라이트하니까 너무 가볍고 사실 이해 못하고 봐도 그냥 재미있는 그런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무슨 타노스 나오는 그런 마블 영화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리어스한 이런 거보다 그냥 라이트하게 이해 뭐 할 만큼만 해라. 그리고 그쵸. 그냥 그렇게 멀티버스 하나라는 대전제로 막 칼춤을 춘 거야. 막 혼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마블 영화 이후에 멀티버스에 대한 이해가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무슨 스파이더맨이 저쪽 멀티버스에서 스파이더맨이 나타나고 이쪽에서 나타나고 걔네들이 같이 막 활동하고 이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보는 이제 대중적인 어떤 그 합의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냥 그렇죠. 그 정도만으로도 이 영화가 이제 나올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 멀티버스로 해서 모든 게 다 그냥 다 용서가 되는 푹 가는 대로 막 써도 그런 거라서 나는 되게 그냥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너무 막 머리 아파가지고 저건 무슨 의미일까 이러지 네. 않아도 되니까 영화 그 정도로 그냥 가볍다라는 데서 나는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죠. 오히려 심각한 행색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계속 영화를 보면서 제 머리를 맴돌았던 단어는 양자역학, 퀀텀 피직스에 제가 요즘 뭐 그냥 약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거. 예. everywhere.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의 뭐 기본이 퀄텀, 전제가 예, 퀀텀이야. 근데 퀀텀 피직스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글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뭐 유튜브 뭐 영상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냥 재미로 그냥 궁금해서 보고 있었는데 재밌어요 그게? 그냥 흥미로웠어요. 정말. 예. 우리 다 문송합니다. 예, 문성 아니 여기 제가 예체능도 무슨 많구나 여기.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냥 궁금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알아보고 싶어서 봤는데 그게 약간 그 고전적인 물리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우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를 설명하는 역학이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자역학 물리학에 관련된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이 영화가 굉장히 강하게 차용을 해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베이글 있잖아요, 베이글. 그렇죠. 그게 블랙홀이잖아요, 블랙홀. 그죠. 예, 아주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뭐 빛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그 중력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글을 제가 그 베이글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이건 양자역학적인 영화 같은데 막 분석을 하던데.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꽂혀 있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베이글이 딱 나오는 순간 이 각본을 쓴 작가들이 다니엘스. 예,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지금 현재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양자역학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 어느 누구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고 막 설명하고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제가 이제 앞부분에는 처음에 이제 막
멀티버스가 생기고 이럴 때는 이해해 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이건 양자역학이구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이거 뭐 이해를 해. 테넷이 준 좋은 교훈인데, 그때부터 이게 이게 너 정신을 놓고 봐도 되는 영화도 이제 그런 종류의 영화구나. 그런 종류, 맞아. 네. 그리고 테넷 같은 건 심각한 영화니까 내가 정신을 놓으면은 좀 이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쵸. 나는 너무나 라이트해서 네. 양자역학 뭐 이런 거 때려치고 뭐 멀티우주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그림만 봐도 재밌는 그림만 봐도 재밌게 만들었어.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흥미로운 그런 컷들이 제가 지금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보면서는 계속 저거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 생각나는 건 뭐냐면 라쿠쿠니? 아니 라카쿠니 말고 양자경이 원래 이 꿈이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배우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배우가 되고 싶어 했는데 다른 멀티버스에서는 배우가 된 이 에벌린이 있는 거야. 특히 근데 그 치권처럼 그 스승이 있어가지고 수사도 받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막 배우로서 막 이렇게 플래시 세례를 받는 아주 짧은 컷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제로 양자경이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 그 행사에서 뒤에 이렇게 그 로고가 있는데 앞에서 찍은 영상이 탁 나오더라고요. 실제 양자경이 나온 거지. 그거 중간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삽입된 영상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여기 감독 자기도 나와. 그 핫도그 뭐 광고 이런 거에도 나오고 거기에 베이글에 빨려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고 출연했더라고. 그 동양계 그 다니엘 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랄까요? 이 약간 컬트가 될 조짐이 굉장히 보이는. 있죠. 그렇죠. 이게 보고 또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롤랜드 드라이브 시즌 2 아닐까요? 머롤랜드라면 심각한 영화고 이거는 라이트하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형하고 그래서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라이트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라이트하지 않다. 저는 하나도 라이트하지가 않아서. 난 진욱이에게 동감. 저는 여기에 나오는 한 표. 코미디가 저한테 하나도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정말 단 하나도. 안 웃겼어? 정말 하나도 안 웃겼어요. 저는. 와. 제가 웃기게 즐길 수 있는 건 돈 룩업 정도. 저는 돈 룩업은 충분히 코미디적으로 다가왔는데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시종일관 저한테 전혀 라이트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랬었어요. 아까 서윤이 아빠님이 하셨던 주성치 영화랑 이렇게 결이 같다라고 하는 거랑은 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그런 안 면에서 되네. 봤을 때는 완전 실패한 영화죠. 아, 엄청 웃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웃기지 않은. 난 심지어 웃기려고 했나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나는 웃었는데. 그러니까 웃긴 거. 아니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뭐가 이게 무슨 코미디야? 코미디야 이게? 왜 코미디야? 이건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코미디가 아니라 미친 짓을 하니까 코미디처럼 보이는 거지. 이거 심각한 게 뭐가 미친 있어? 짓이니까 코미디처럼 보이는 거지. 코미디 영화긴 한데 받아들일 때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코미디? 그래서 웃기지 않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안 웃기대잖아요. 이게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코드들이 좀 이게 좀 유니버설한, 그러니까 모두에게 통할 만한 이런 유머 코드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그 코드가 어떤 거가 웃기는 지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좀 과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코미디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완전 코미디지. 아니 여기서 코미디긴 하죠. 잠깐 왜냐면 어느 대목에서 내가 코미디가 아니라고 딱 생각을 했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경이 저 에벌린이 막 정신없는 과정에서 처음에 남편이 변해가지고 막 이상한 지령을 내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딱 국세청 알파 웨이몬드. 국세청 안에서 막 벌어지는 일이 안에서 막 여기도 막 처음으로 다른 멀티버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국세청 여직원의 코를 빡 하고 때려요. 그렇죠. 이거 웃으라고 하는 건데 웃으라고 한 것까지도 나는 의심스러운 거야. 저 상황을 왜 저기다 만들어 놓으면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의문이 갑자기 물음표. 의미가 어딨어? 그냥.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그 국세청 여직원이 악마로 돌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 여자는 악마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 하수인이건 뭐건 간에 일종의 악 빌런이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그 국세청 여직원의 캐릭터 생성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공격을 그 여자가 먼저 해서가 아니라 에벌린이 공격을 먼저 해서 생기는 일이야. 그거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가 드라마 톱10이 우리가 다 달랐듯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거라서 나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우리 게스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영화 어떻게 이게 재밌었는지.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민자라면
네. 이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그 주제나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설정? 것처럼 예, 설정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우들이 참 연기를 되게 이 사람 어디 있던 배우인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하면서 봤는데 되게 집중하기가 힘들었던 게 그냥 여기저기에서 뭔가를 갖다 쓴 것 같은 거를 봤을 때 자꾸 이렇게 딴 쪽으로 자꾸 딴 생각나게 만드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보는 게 좀 힘든 면이 있더라고요. 집중하기가 오히려 더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으면 성공했네요. 일부러 거리두기를 좀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에 일부러 집중하지 못하게. 근데 뭐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설득하려고. 어때요? 이민자로서 그 이영만리 미국 아니, 근데 땅에서 정말 사는 거. 이제- 물론 뭐 서현이 아빠는 되게 좋은 회사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걸로 잘 살고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민자. 주변에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한국 분들도 그쵸? 그렇고 슈퍼마켓. 예, 코인란드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굉장한 스테레오 타입이 이제 코인란드리 하면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일하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특히 중국 엄마들이 굉장히 이게 고지식하고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생활력 강한 글쎄요 요즘은 사실 특히 또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 이제 또 많이 동화가 돼서 또 그런. 네. 예. 어때요? 그 중국계 이민자들이랑 그러니까 한국계 이민자들이랑은 어때요? 그 또 일본도 있고 약간 동양도 우리 동북아 3국이 좀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요즘은 사실 주변에 일본 이민자들은 거의 보기 힘들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요? 그 요즘 또 추세가 중국 이민자들도 많이 빠져나간. 아 그래요? 네. 왜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주변에 잘 안 보여요? 네. 어디로 모이고 있나? 그러니까 옛날에 다른 멀티버스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집은 저기 멀리에 좋은 데 살고 비즈니스 하는 거기는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였는데 중국 분들은 그 비즈니스의 건물을 사버려서 거기서 온 가족이 살고 비즈니스 거기서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나타운이 점점 차이나타운이 넓어지고. 네.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지금 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한국에 대한 그쪽 이제 외국인들이나 현지인들의 어떤 그런 평가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 우리 저번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직접 느끼세요? 전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위상,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위상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높아졌다. 네. 막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높아져서. 진짜로 감당이 안 될. 어깨뽕 막 진짜 네. 막 어깨 뽕 놓고 으쓱해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회사 친구 중에도 한국 배우 한 명한테 꽂혀가지고 뭐 계속 그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만 보면서 나만 만나면은 걔 얘기를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데요? 궁금하다. 김현수? 수연. 김수현. 김수현. 김수연한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요. 김수현은 나도 아는데. 김수연을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이 나온 드라마를 제가 잘 안 봐가지고. 나도 드라마를 많이 했지. 그렇죠. 드라마로 뭐가 대표작입니까? 별그대죠 뭐. 별에서 온 그대. 그걸로 별에서 온 그대? 중국에서 뭐 엄청났어. 김수연이 탁구를 정말 잘 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다 탁구를 잘 치는. 실제로 그러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막 우리가 아는 미국 스타가 뭘 잘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다 서핑을 하느냐, 서핑 다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해고 그랬잖아. 막 스카이다이빙 하면 다 스카이다이빙. 그 김수현 좋아하는 회사 동료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자요. 남자가? 남자가? 남자인데 김수현의 고친 거예요? 정말 팬이네. 네. 개인은 아니고.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그런가? 그거 잘 모르고. 아닐 것 같은데 요즘 또 제가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정말 한국에 가고 싶은데 오라 그래요. 매번 미팅 때마다 진짜 한국에 가고 싶다. 난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합니다. 뭐 외국인들 이번에 이제 많이들 몰려올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에 와보고 싶다 그러고 특히 이 먹는 거 있잖아.
이 한국 드라마에서 먹는 이 먹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소주 이런 게 정말 이게 먹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고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렇죠. 소주 쫙 꺾어 마시고 이러는 거가 너무 하고 싶대. 저 마법의 액체. 그래서 뭐 거기 있는 한국인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그걸 사가지고 하는데 그 맛이 안 나고 한국에는 저 식당 같은 데 있잖아. 삼겹살집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쫙 연기 자욱한 데서 그게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아마 좀 관광객들이 좀 몰려올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역시 동일한 현상이긴 하네요. 왜냐면 옛날 홍콩 영화 볼 때 영웅본색 보고서 그 떡꼬치인가 막 이렇게 막 먹어보서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떡꼬치 먹는 장면 있잖아. 그거 되게 맛있어. 홍콩에서 오! 파는 거 그거. 그러니까 그거 뭐 그게 뭔지 막 궁금한 거. 어묵인데. 그런 거.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홍콩 가서 옛날에 지금 얘기한 게 똑같은 거야. 저거잖아요. 데리야끼 소스 같이 그게 이제 어묵인데 동그랑땡인데 그 호텔에서 자다가 그거 생각나서 나왔다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자, 아무튼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다시 멀티버스 이쪽으로 넘어갔어. 나는 근데 멀티버스 다뤘던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게 솔직히 말해서 스파이더맨인데 그 실사 말고 예. 스파이더버스라는 영화죠. 인투 더 스파이더버스라고 애니메이션. 예. 난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 소니에서 만든 거. 그거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그 멀티버스를 아주 이해하는데 도움도 많이 됐고 재밌더라고. 물론 이 영화에도 보면 중간에 그림도 나오고 뭐 만화도 나오고 무슨 인형도 나오고 뭐 다 나오죠. 심지어 지난데 돌이 나와 돌. 마지막에 그 돌 난 거기서 진짜 그게 철학이 나오고. 저는 그 장면 감탄하면서 봤어요. 감탄했다고? 예. 그 돌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자막으로만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지로 가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가니까.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다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그 조용한 경지까지 가는 거야. 이 그러니까. 감독들은 정말 과감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막 는 것 같아. 훌륭하다. 계속 촬영 지연되고 하니까 야 이거 좀 더 쓰자 그래가지고. 아니 그 대단해 안 보이지 잡혔어. 않았어요 그 연출이? 나는 거기서 그 돌이 떨어질 때 예. 네 마음이 약간 심쿵하더라니까. 네. 마음이 끔찍하면서 예. 돌이 그냥 떨어지는 건데 산에서 예. 그것도 따라 떨어지고 막. 그게 무슨 돌? 그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 뭐 그거야 수많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 뭐. 이 영화에 내가 파악한 것 중에 진짜 독특한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신없이 막 플래시백처럼 팍팍팍 지나가는 장면들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막 정말 찰나의 그 순간들을 다 집어넣는데 그게 딴 영화에서 따오기도 하고 막 실사들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빵 하듯이 완전 슬로우가 생겨. 눈물이 쫙 맺히는 순간. 그 다음에 연결돼요. 그 다음에 그 순간이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스파이 뭐 하면서 이렇게 조금 진행되다가 갑자기 무협으로 싹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앞장면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싹 잊게 버리죠. 그러다 또 이렇게 전개되다가 보면 팍팍 흘러가는 플래시백 다음에 또 빡 하고 감정을 훅 건드려. 이 리듬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반복이야. 그 뮤직비디오 출신 감독들이라 2시간짜리 뮤직비디오를 본 것 같은 느낌이 감각적이죠. 없지 않아 있는 근데 것 여기 같아. 되게 마지막에 가다 보면 어떤 점이 생기냐면 대사가 연결돼. 그 플래시백들하고 한마디씩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물론 그냥 보면 연결되는구나 보는 장면이긴 한데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감정이 이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편집도 되게 어렵거든. 그렇죠. 그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저런 고생을 해가면서 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딱 3초 4초거든. 3, 4초에 만들어지는 장면은 엄청 한 일주일은 고생했을 것 같아. 저도 전 고비용 비율. 그거 생각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 명인의 한 땀 한 땀으로 명인의 한 땀 한 땀으로서는 네. 보기에는 너무 결과물이 너무 결국은 이상하다. 아까 얘기한 저 엄마가 말썽 부리는 딸과 이혼하려고 하는 아빠의 자기 스스로의 내적 갈등을 각종 요소를 다 끌어내놓고서 막 사람 마음이 막 순식간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변하는 거잖아. 그걸 표현한 거야 사실은 내가 보기엔 그 메타포. 근데 저는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하고 싶네. 그래? 다 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안 좋아. 좋다기보다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 진욱이가 좀 안 좋았어.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이 영화가. 되게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한테는 라이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화는 진짜 라이트하지 않아요. 네. 형들 스스로 그거에 빠졌어 지금. 이 영화가 라이트하지 않다는 걸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맞다는 판단이에요. 라이트하지 않고 정말 심오하고 철학적인 영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라이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뭐 라이트하다 안 하다의 문제는 아니고 영화를 2번 3번 보게 하고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질 여지가 있는 영화다.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극장에서 한 번 봤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시면. 근데 또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지. 또 보고 싶진 않아. 그게 결정적이에요 저한테도. 또 보고 싶다고 이거를. 그래서 컬트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보게 한다. 나는 왠지 또 보고 싶어. 나는 진짜? 좀 이게 중간 중간에 정신없는 영화를? 저거 이러면서 지나가는 데가 너무 많아서 맞아 많아요. 다시 보면 그게 좀 이제 뭔지 보일 것 같아. 나중에 OTT로 나오면 멈춰가면서 근데 보시면 되겠네. 그거는 일종의 정도는 퍼즐 맞추기잖아. 근데 나는 사실 좀 너무 정신 산란해서 좀 그렇긴 했는데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게 좀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을 만한 구석들이 많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그리고 볼 때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게 이번에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초식은 이 조브 투바키라는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의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각도를 딱 만들었는데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른 각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지금 당장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보고 싶진 않은. 근데 이 영화를 제작한 데가 A24라는 네. 영화 제작사거든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독립 영화 제작사예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작품들 되게 많이 만들었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A24 어디서 봤지?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여러분들 그 왜 그 끔찍한 그 약간 기분 나쁜 호러 아리 아스터 감독 알아요? 미드소마? 아 미드소마 제목만 알아요. 헤레디터리 우리가 유전. 그런 영화를 볼 리가 없잖아요. 뭐 볼리 없죠. 근데 나 다 봤어. 그거 제일 봤다고? 그 인생에서 최고 공포스러운 영화로 꼽는 사람들 많던데. 헤레디터리 같은 건 네. 나는 지금도 막 오싹오싹한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놀라는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호러가 아니고 기분 나쁘게 막 되게 화내. 그 미드소마 같은 거는 여름 축제야. 화내. 그냥 계속. 그런데 막 갑자기 막 하여튼 그 아리아스터 감독들 그 영화들이랑 이 다니엘스의 영화들 아까 얘기한 스위스 아미맨서부터 그다음에 옛날 작품상 받았던 문라이트 이런 것도 여기서 만들었고 레이디버드 이런 영화 있죠. 레이디버드. 저기 문제작들을 소셜은 많이 소셜은 네. 최 과장이 좋아하는 알죠? 퍼스트 카우라는 영화 알아요 혹시? 이거는 첫 암소? 그치 그 서부에 예. 소가 처음 와 우유를 그래서 그 우유를 짜가지고 몰래 2명이서 그걸로 쿠키를 만들어서 팔고 컬트 전문 대박이 나는 거야. 제작사네요. 그러네. 그다음에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프터 양이 뭐냐면 양이 인조인간이야. 사이보그. 양? 인조 미래. 인간은 아니겠네. 인조 양이겠네. 양 성이 양이야. 이름이 이름이 양이야. 양. 동물 양이라고. 이거 그 양이겠냐? 사람 이름이라고. 미국 영화인데 양이야. 지금 다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나도. 애프터 양 알았어. 애프터 양인데 네. 콜린 퍼럴 나오는 건데 이 미래의 가정교사 겸 집안에 로봇이 하나 있는 거야. 우리 AI 그 영화 AI 같이. 근데 걔가 고장이 나가지고 걔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야. 되게 좀 이렇게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많이 던지는 그냥 가벼운 오락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투척을 하는 그런 영화사야. 진욱이 말이 맞네. 그러니까. 가볍지 않네. 뭐가 가벼워. 그 다음에 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The Whale이라는 고래. 이 영화가 이번에 좀 있으면 개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kg 남자 얘기야. 이게 그 왜 쟤 있잖아 저기. 또 왜 이래? 300kg. 600파운드 뭐 200, 한 80. 그 왜 그 프레이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미라 주인공. 저기 프레이저. 그 배우가 네. 실제로 살이 많이 쪘더라고. 그 배우 완전 망가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예, 예. 영화. 네, 그 배우가 그 웨일로 상 받았지 맞아. The Whale이라는 네. 그 영화 브랜든 프레이저. 브랜드 브랜든 프레이저. 네.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저 무슨 특수 분장을 한다 그러는데 살이 실제로 많이 쪘더라고. 옛날에 저기 마동석급으로 완전히 벌크업돼 있는 그리고 배우인데. 되게 미남 배우였는데 망가져. 그렇죠. 꽃미남 스타였는데 아무튼 그 영화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사 작품들이 좀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이렇게 던지는. 그래서 좀 주목해보. 평범한 영화를 만드는 팀은 아니네요, 확실히. 완전 이제 독립 영화사인데 예. 보니까 뭐 엄청난 배우들도 많고 그런 영화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뭐 우리가 뭐 감독도 아니고 무슨 제작사까지 들여다보면서 영화 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근데 미드소마랑 그 유전 그거는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화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 나. 아니, 웃기는 부분 없었어요. 웃기는 부분. 그러니까 잠깐 김PD랑 지금 둘 같이 다 없대잖아. 웃겨서 봤다는 건데 그럼 감각이 완전 분리된 거야. 우리가. 저도 내내 즐거웠던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내 즐겁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어. 아니 나는 웃기는 장면이 분명히 한 번도 있었는데. 웃긴 적이 없어. 지금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 저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거 장면 소세지? 있잖아요. 그 뭐? 저는 원숭이 나오는 순간 끝났거든요 거기서. 아 그게 웃기다고? 예, 안 웃겼어요? 아니 소세지- 그 장면 나오기 전부터 빠바밤 나오고 있는데 뭐가 웃겨? 아 저는 이미 거기서- 나오고 있어 얘가. 거기서 일단 웃겼고. 응.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장면이 물론 손가락들 소세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나오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일반 사람 손에 피 묻은 그 손을 보여주는 씬으로 카메라가 연결이 돼서 저는 또 심각해졌거든. 그거는 이제 소세지 인간이 진화가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소세지 인간이 손인 인간을 이기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쪽으로 유전이 되기 시작 이제 진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거를 얘기한 거죠. 그 코미디잖아. 뭐또 심각해? 거기 그 죽은 원숭이가 불쌍해? 아 그리고 아니, 저 되게 좀 그리고 좀 무슨 이상한 거 그왜 라쿨쿤이 아니 그게 뭐 웃겨? 형 라카쿤이 장면 그 라따뚜이를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따뚜이를 패러디한 그게 웃겨. 아, 아니 나- 그게 뭐가 웃겨? 아니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 네. 일종의 지적 유의를 둘이 하고 있는 건데 아, 내가 봤던 어떤 장면에 잘 패러디했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점을 보고 있는 거야. 아유, 그게 웃기냐고 따지면은 아니, 지적 유의 아니고요. 무슨 코미디야 그게? 똥꼬맨 똥꼬맨 뭐? 안 웃겨요? 갖다가 꽂아놓고 맨날 그 사람 얼마나 아프겠어. 그 똥꼬맨이 전 한 명만 나왔을 때는 나중에 그 화장실 펌프 같은 거 꽂아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 좀 과도했어. 나 그건 좀 한 과도하다. 명의 똥꼬맨만 나왔을 때는 저도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건 여기서 이렇게 양 보는 건 똥꼬맨 나와. 두 사람이 다 그 딱 통하는 점이 있는데 되게 과학적인 걸 좋아해. 그 양똥꼬맨 나왔을 때 아니 저는 완전 과학적인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어. 이거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두 알았어. 사람이 있고 왜 과학적인 여기를 코미디 웃으면서 판정을 해줄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 지금? 홀수잖아. 네. 자 판정을 내주세요. 서현이 아빠는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안 웃기대는데 이거 너무 웃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웃기는 부분이 있었다. 네. 시종 웃긴 건 아니고. 어디서-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한번 빵 터졌던 거는 네. 그 헤어스타일이 베이글로 나왔을 때. 그 중간에 조브 투파키가 네. 투바키. 투바키. 네. 네.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똥꼬맨 나왔을 때. 똥꼬맨. 그거는 웃기잖아. 그거 안 나는 좀 과도했다고 막 웃기긴 했는데. 안 웃기가 어렵지. 그거 똥꼬맨이 두 명이서 딱 자세를 취하고 아니, 있는데 그, 그게 안 그 웃기가 트로피가 어렵지. 생긴 거가 처음부터 수상했어 그거. 에이 그래 그게 웃기다는 걸로 그냥 치고 합시다 그냥. 나는 그 그런 아파 죽겠는 게 예를 들어서 거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버스 점핑을 하려면 뭔가 특이한 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 설정 자체가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보면 여기서 이제 이 키코한 이 사람이 이게 우리가 왜 종이에 비잖아요. 손을 네. 서류에. 네. 그 종이에 그 이제 페이퍼 컷이라고 하죠. 그거를 비는데 그게 어쩌다가는 비면 되게 아프고 그러는데 또 그거를 4번을 하라 그러잖아. 전속으로. 근데 그게 막 안 돼가지고 안 되죠. 막 그런 설정들이 계속 그런 걸로 이렇게 점처리돼 있는 거가 그게 웃겨? 그걸 점프대라고 하죠. 점프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버스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해야 안 하던 점프대가 이상한 생기는 짓. 거죠. 그렇죠. 예. 요거를 기존 매트릭스 영화에 비교하면 이제 전화가 울렸을 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옮겨가는 네. 공중전화 네. 부스에서 그렇죠. 하는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계속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데 뭐 나중에 뭐 좀 이제 과도하게 많이 가죠. 네. 아무튼 이게 지금 막 따끈따끈한 영화니까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할 것이고요. 네. 별점 매기고 끝내죠. 네. 네. 결정.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별점을 소개해 주세요. 네. 별 5개. 네. 5점 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까 서인이 아빠께서 우리 족발을 참 쏘셨는데 이런 거 우리 왜 아까 뭐 이런 걸 다 왜 안 했지? 그러네. 바로 옆에 녹음 오랜만에 해가지고 뭘 이런 걸 다 안 했는데 감사. 여기저기 들어온 것도 많던데. 네. 다음 주는 게 다음에 합시다. 네.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커피도 너무 잘 먹었어요. 뉴욕에서 커피도 가져오셨어요. 뉴저지 커피를. 저지 커피.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진욱이부터 별점.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하죠. 진욱이하고 서인이 아빠하고 차과장하고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게임이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게임 휴대폰 게임인데 이 게임을 저는 항상 리그 할 때마다 저는 1위로 리그를 마무리합니다. 항상 우승을 해요, 제가. 그 맛이 있어요. 막 쫄릴 때 내가 이번에 시리즈 우승 하나 하는데도 결국에는 제가 이겨요. 그거는 등급을 제가 딱 이길 만큼 재밌게 이길 만큼의 등급을 정해놨기 때문에 상위 등급으로 안 해놨기 멀티 때문에. 게임이야? 다른 유저들 아니에요. 컴퓨터랑 컴퓨터랑 그냥 하는 휴대폰 써 거야? 컴퓨터랑 하는 거니까. 설정을 네가 할 수 있는 네, 거?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상위 등급으로 등급을 조정을 하면 저는 지겠죠. 우승을 못 하겠죠. 근데 그게 싫고 저는 이기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니까 분명히 이 영화는 곱씹어보고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또 두 번 봐야 되겠다, 멈추면서 보면 더 재밌겠다, 장면들을 곱씹어보면 더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등급으로 저는 가기가 싫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가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를 봤더니 저에게는 어떤 가벼움 속에 나타나는 굉장히 골이 깊은 정말 철학적인 의미가 너무 크게 저에게 와닿아서 저는 이곳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들어가 버리면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제가.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맥락의 주제 안에서는 가족의 성장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는 또 엄마의 자아를 찾는 과정,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과정, 그리고 딸을 정말 절대악으로 표현되지는 이 내 딸을 끝까지 놓지 않는 엄마의 모정, 그리고 남편과의 사랑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어서 정말 그 골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실은 손이 안 갈 것 같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사실 재밌는 장면들 말씀 주실 때 오샥 형이 딱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멀티버스에서 이 점프버스를 하려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거 굉장히 용기를 가져야 될 행동이라고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해야만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도전 의식 막 이런 것까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줘서 저에게 이 영화는 거의 역대급으로 심각한 영화로 와닿아서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평점으로 매긴다면 저는 굉장히 고득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 득점을 하려고 진입을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예. 대신 충분히 어떤 표현을 하기 그리고 성장이냐 가족 드라마냐 그게 저에게는 충분히 와닿았거든요. 그냥 저는 딱 요 정도 와닿는다는 느낌으로도 난 만족할래. 더 깊게 안 들어갈래라는 의미로 저는 2.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2.9점 훌륭한데. 역대급 그래요. 진욱이 웬만하면은 저는 3.5점 이상인데. 3을 넘기는데 점이네. 항상.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거를 3점을 넘기는 그 문턱에 저는 3점으로 놓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네, 넘어가면 굉장히 고득점이 될 것 같지만 네가 저는 들어가고 직전으로. 싶은 정도를 표시한 거구나. 네, 야, 그 로마도 2.1이었는데 너 로마 2.1이랑 0.8점 차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울겨 먹은 그 로마 2.1. 서인 아빠 로마 1.1 사건 저는 딱 요 등급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말 말 막 이렇게 해서 저 그동안 봤던 영화들 막 해서 이거 정말 추천하고 근데 그런 저는 지점이 있겠군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인이 아빠. 네, 저는 제가 그 영화도 좋아하고 네? 또 이 무용보를 제가 원년부터 쭉 원년부터 들으셨구나. 네, 첫 회부터 쭉 들었는데 네. 요거 할 때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 1점을 받은 영화가 뭐가 있을까? 1점? 네, 2점을 받은 영화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다뤘던 영화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인생에서 인생에서. 점수를 매겨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1점을 줄 만한 영화는 미안해서 없을 그렇죠. 네. 그냥 우리도 아무리 해도 2.1은 주던데. 그러니까요. 우리 싫어도. 2점은 하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왼쪽으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나 그 영화 제목만 보고 안 봤는데. 그 영화를 제가 극장에 친구랑 보러 갔는데 극장 가서? 곳곳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보러 가자 그랬잖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가 보러.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네. 이 영화를 봤을 때 3.5점. 선방했네. 3.5점. 3.5점이면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한마디로 얘기한 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실 말씀은 없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총평을 저는 좀 사실은 네. 그 영화를 볼 때 막 이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여기서 내가 뭐를 얻어야겠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머리 거 아프죠. 생각 안 하고 그냥 휴식을 위한 그렇죠.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편인데 참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예. 휴식 같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게 좀 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좀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게 있겠군요. 네. 하지만 배우들은 참 연기를 잘했다. 그 부분. 네. 배우들 연기 좋았다. 네. 누가 특히 좋았어요? 저 아까 그 아빠 웨이먼드. 키환. 인디아나 아빠한테 존스. 좀 대사할 때마다 좀 이입도 되고. 나는 그 약간 그 백그라운드 소리 들으니까 마음도 되게 짠해지고 네. 그 정도면 그때 엄청 히트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있었죠. 근데 이 배우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알긴 했지만 관심은 별로 그렇죠. 없었죠. 아무도 이 배우의 이름을 몰라 일단. 키환이라는 것도 지금 말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 포스터나 영화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구니스랑 그럼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참 저 되게 영특해 보이고 해리슨 포드가 참 좋아하고 막 이랬죠. 야 그런데 저 배우가 저렇게 몇십 년 동안 일을 못 얻어서 저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건 또 성룡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되게 하이톤이고. 그리고 얼굴이 천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얼굴도 옛날 얼굴이 있어. 이 영화 내에서도 맞아요.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중간에 성공한 사업가로 한번 나오는데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배우를 봐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러네요. 이 영화를 보는 의미는 충분하지 않나. 하여튼 이 영화가 성공을 해서 성공을 좀 해외에서는 했으니까 그쵸.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영화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최 과장. 네. 저는 확실한 건 제가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영화는 그냥 대충 쉽게 찍은 영화는 절대 아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엄청난 노력과 고민과 어떤 철학을 담아서 그렇죠. 자기들의 취향과 막 이런 모든 것을 역량을 담아서 만든 영화다. 아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해도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무언가야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웃어 넘길 수 없던 거였어요. 알았어. 아니 변명하지 마. 변명 아니에요. 웃어 넘기라고 만든 장면은 웃어 넘겨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보면서 이런 영화를 어떻게 투자를 받고 어떻게 이 배우들을 캐스팅했을까. 내가 이 제작 감독이나 작가라면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피치를 할 거 아니에요. 5분 안에 사실은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요. 투자를 받으려면. 그래야지 성공을 한대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드는 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 그냥 영화를 보고 혼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진짜 갈아 넣었겠구나 자기의 모든 거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다시 보진 않겠지만 잘 봤다.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후적으로도 잘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영화에 대한 느낌으로 얘기 드리면 저는 그냥 보고 나서 그냥 왠지 가족들을 좀 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지. 이 영화의 버텀 라인이에요. 그게 그런 거 맞아요. 그냥 이게 되게 액션 활극 SF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도 그냥 왠지 우리 가족을 내가 가서 이렇게 쓱 안아주면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우리 와이프도 쓰다듬으면서 안아주고 싶고 가끔은 말 안 듣는 우리 아들도 너 참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 한번 하고 싶고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이 각도에서는 이런 걸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영화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게 되게 싹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대사인데 저한테 푹 들어와서 꽂힌 대사가 있었어요. 그 외 웨이먼드의 여러 버전이 나오지만 그 성공한 사업가 그 축축한 그 뒷골목에서 둘이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이 나누는 대사 있잖아요. 거기서 웨이먼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삶에서도 만족했을 거다 라고 하면서 당신과 함께 세탁을 하고 또 세금을 내면서 딱 이 웨이먼드가 딱 뒤돌아서면서 멋있는 표정 멋있는 옷 입고 딱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래 이게 우리한테 수많은 삶의 선택지가 있지만 거기서 이런 저런 선택을 해와서 저는 이제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그냥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대신해주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고 아까 그 돌덩이 두 돌덩이가 이렇게 사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게 시간이 이렇게 좀 흐르고 아이가 크면서 머리가 굵어지고 이러면서 좀 그런 딱딱한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다가가려면 도망가고 뭐 이런 관계가 생기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걸 이렇게 확 전해줘가지고 저는 참 좋았다. 그런데 뭐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이해돼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총점은 4.0 정도 드리면 어떨까? 네. 4.0 4.0 나왔고요. 최 과장은 김 PD. 이 영화는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최 과장인 것처럼 은유인데 이 은유라는 자체가 이 영화에서의 은유는 액션이거나 아주 말도 안 되는 판타지가 은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게 더 은유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치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의 정신 상태를 겪고 있는데 그 정신 상태가 특히 남편하고의 관계가 불편하면 남편이 나하고 이혼하려고 하네? 이 부분에서 자기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부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그 일 때문인가? 막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일종의 이 액션인 거야. 정말 누군가를 대상으로 싸워야 되고 막 발길질하고 막 주먹 터지고 뭘 피 터지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를 아예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걸로 은유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의 구조가 느껴진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탁 플러스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바로 현실로 마지막을 맺어줘요. 아까 얘기했던 그 템포로. 그래서 빡 하고 터트리는 게 눈물 글썽거리는 장면으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인가를 거기에다 갖다가 탁 대입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한번 불 꺼진 그 극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정신없는 사람이 막 흘러가는데 뭘 봤는지 몰라. 근데 남는 거는 저 사람이 왜 울고는지를 아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슬퍼하는지를 알고 왜 화가 나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 구조들로 쭉쭉쭉 연결돼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뭘 보긴 봤는데 가족 영화였구나. 마지막에 화해했구나. 이게 남아요. 스포일러. 얘는 진짜 이게 스포일이야? 자연스럽게 해야죠. 그 화해했구나가 스포일이야? 이 영화의 야, 나는 아까 돌 얘기했는데도 스포일이라고. 돌 얘기는 아까 얘기한 오시아 얘기한 것처럼 굴러떨어진 장면에서 느껴지는 그 은유가 있어. 저건 그 관계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라는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장면이 엄마 딸이 어떤 장면에 정말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장면까지도 그래. 엄청나게 힘들여서 이걸 이 사람들이 이해하겠지. 이걸 보면 정말 이건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걸 다 구현해 봤어라는 어떤 감독이나 제작자들의 이야기가 꽉 차 있는데 고비용 비유 저율이에요. 다 이해 못했어. 내가 다 못 봐서. 근데 최 과장 말도 이해가는 게 또 보고 싶진 않아. 이거 묘한 지점이죠. 그 수만 가지를 봤는데 그럼 또 봐야지가 돼야 되는데 또 보고 싶진 않은 이 감정은 뭘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점수를 드리자면 보시든지 마시든지가 제 답인 것 같아요. 3.1점 드릴게요. 3.1? 네. 보시든지 마시든지 컬트가 되시려면 되시고요. 한 번만 보시려면 보시고. 근데 컬트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컬트는 이제 역주행을 하거나 흥행을 못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엄청 흥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뭐 그런 거지. 이미 제작비에 노댓배를 벌었고 이게 2,500만 불인가 들었는데 1억 불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개봉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게 이제 동양인들이 주인공이니까 아시아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이슈가 되는 영화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영화 뭐 하도 장안의 화제길래 또 영화 좀 본답시는 사람들이 다 이 영화 얘기하길래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다 같이 보자고 한 건데 좀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면 안 된다. 코미디면 코미디, 가족 드라마면 가족만 좀 담아라.
거기에 웃음과 눈물과 회한과 뭐 애환을 다 녹여내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담았어. 한 바구니에. 그런 거 포함해서 진짜 다 담았어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으면서 계속 보면서 실소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다 보고 나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뒷맛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저는 볼 의향 있어요? 용의가 있고요. 예. 내가 이렇게 그게 맞나 싶었던 것도 좀 확인해보고 싶고 또 이런 감독들이 이런 이렇게 재기발랄한 감독들이 이렇게 숨겨놓는 코드들이 또 있거든. 보면은 내가 그 영화 보면서 캐치한 것들이 이제 아까 뭐 전가복 뭐 이런 정가복 포스터에 포스터에 정가복이 있었어. 감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보면은 더 재밌겠다. 두 번째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정가복은 뭐예요, 근데? 응? 정가복 이제 요리 이름이잖아요, 요리 이름. 근데 여기서는 무슨 무슨 영화 포스터 같은 걸로 나와. 아, 요리 이름이지. 그게 그 원래 전복으로 전복으로 만든 가족을 요리. 상징하는 요리라고 그랬지, 중국 요리에. 네. 원래 그 이렇게 해물 이렇게 저거잖아.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점철되어 있는 영화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서 좋았다. 뭐 이런 총평입니다. 저는 뭐 내 취향의 영화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정신산란하지만 뭐 재기발랄하고 위트 넘치는 영화였다. 예, 제 총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4.0. 예. 그러면 진욱이는 합산을 부탁드리고요. 아, 진욱이 오랜만에 계산기를 꺼냈네요. 보통 남산으로 끝내는데 5명인지라. 그러지. 한 명은 더 늘어도 계산기가 필요하구나. 네, 점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수 2.9점, 3.5점, 4.0점, 3.1점, 4.0점 해서 총 17.5점 나눴더니 3.5점. 3.5점이면 재밌는 영화네. 커피값 아껴서 보시든지 말든지네요. 그치. 예. 아껴서 보시든지 말든지. 예. 네. 좀 생각보다 나아졌군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변에 추천을 했을 경우에 좋은 소리 들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가려서 추천해야 되는 영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이런 거야. 당신 영화 좋아하시죠? 이거 보시죠. 당신 영화를 잘 많이 안 보시죠? 보지 마시죠.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쵸. 예. 어떤 종류의 약간 영화를 난해한 영화도 재밌게 보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것도 한번 봐봐라고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난해도 난 싫은데 이러면 좀 추천하기 어려운 영화인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예? 그 예를 들어서 논란 영화들을 영화 팬도 아닌데 그 영화 되게 심오하더라, 좋더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추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나 메멘토서부터 하여튼. 근데 나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거보다 훨씬 가벼워. 당연히 가볍지 이거는 완전 가볍고 나는 오히려 마블 영화보다는 이게 훨씬 더 슈퍼히어로 영화에 가깝다고 봐요. 이런 영화들이 그냥 뭐 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하여튼 84번째 극장 가다도 우리 게스트를 모시고 이렇게 재밌게 했네요. 의미 있는 자리였네요. 오늘 혹시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되게 혼란스러운 게 네. 제가 오래된 무용부 팬으로서 9년 되셨고 거의 10년 되셨구나. 네, 10년간 들어오면서 오샤 형이 얘기할 때마다 맞아, 그렇지 하면서 듣고 김 PD 형이 얘기할 때는 왜 저래? 그거 늘 그런 거 아니야? 정상적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정상적이에요. 네. 대부분의 저- 무용고 팬들이 아니, 그러지 않나? 정상적인 무용부 팬이죠. 그게 근데- 정상은 아니야. 그런데 솔직하시네. 오늘 진짜 김 PD 형한테 완전히 이입하면서 김 PD 형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빠져들으면서 들었어요. 만나봐야 돼. 이래서 그러니까. 직접 만나봐야 돼. 그럼요. 야,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편집을 개떡같이 하니까 내가 내 말이 안 전달이 안 되는 거야. 편집 탓이야. 야, 너 내가 편집 안 하면 악마의 편집이 당하는 너는 바로 퇴출이야. 너 편집 안 하면. 편집 버스야. 편집 버스야. 그리고 이 영화 이제 보고 나서 저희 와이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느끼기엔 트레일러만 보고 느끼기에는 그게 주성치 영화 아니야?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주성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 그래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뭐 안 되는 얘기. 근데 되게 잘 맞으신 거예요. 그게 저랑 진욱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소리야? 좀 궁금해진 거는 와이프가 보고 자기도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 나서 어떤 평을 내릴지 좀 궁금해졌고. 네. 그리고 또 정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오샥 형의 총평을 들으면서
제 평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오샥 형이랑 같이 보면은 또 어떨까? 또 볼만하겠다. 도움 말이 좀 필요한. 도움 말이 필요해. 그거 어제 다시 한번 보시죠. 나중에 저기 IPTV에 나오면 우리 여기 최 과장 큰 텔레비 샀지? 저요? 영화가 커요. 요즘은 큰 것도 아니에요. 내 거보단 크잖아. 이거보단 크지. 그지 큰 거지 뭐 이것도 큰 건데. 근데 최 과장 집에 모여서 참 언제 들어가신다고요? 저 23일이요. 11월 23일. 그 전에는 안 나올 것 그전에는 같은데 안 지금 나올 것 극장에 같아요. 걸려 있어서.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영화를 하나 더 보시죠. 그냥 한 번 더 초대하시는 걸로.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도 한번 또 한국에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그때도 족발 사주시나요? 다른 걸로. 요즘 달러가 좋아하더라고. 비싸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 있으면 뭐 사달라 그래야 돼. 그 무슨 논리야? 아니 그 달러가 완전. 달러가 비싼 거 무슨 아니 그냥 네가 돈 더 많이. 요즘 달러 비싸니까 내가 낼게 그러더라고 미국에 돈 애들이. 그래요? 좋은 친구를 뒀구나. 달러 갖고 들어오셔서 환전하셔서 그러시죠. 아니 달러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월급 받는 한국에서 일해도 달러로 월급 받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도 달러로 들어와요? 네. 오. 잠깐이니까. 그럼 저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여기 저기 고기 먹으러. 아니 제가 아까 잠깐 쉬는 그 얘기한 게 저는 그냥 이거 듣기만 했으니까. 네. 근데 되게 그냥 친한 네 분이 모여가지고 쉽게 네. 그냥 즐기면서 녹음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뭔가 되게 준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뭐 와서 무슨 뭐 이렇게 노트 해오시고 이런 걸 떠나서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거를 방송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늘 하던 거니까 이게 그 진짜 내공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끔 모여서 친하고 우리는 주로 먹고 막 이러는 거가 재밌어서 모여서 일단 막 먹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잖아. 즐기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도 네.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인데 와서 직접 제가 참여하고 옆에서 보니까 고생들 참 많이 하신다. 한 번 더 보세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좀 다른 시각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숱하게 지내온 이 세월 속에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내공이 쌓였나 봐요. 그게 네, 맞아요. 느껴지셨다니까 오히려 좀 다른 시각이 저도 좀 열리는 무영보 것 같아서. 멀티버스에서 열리고. 그런 거요. 우리가 다른 멀티버스. 네, 하여튼 Everything Everywhere. 음악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음악이 있었죠. 드뷔시의 그거 좋더라고요. 클레드 룬이 계속 예. 나오잖아. 되게 달빛 소나타. 예. 아주 잘 어울렸어요. 달빛. 잘 어울렸네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특히 발로 치는 장면. 그게 드뷔시 음악이 계속 나와서 그거가 약간 테마가 돼가지고 계속 어레인지가 돼서 나왔는데 나는 그냥 이거 드뷔시가 들으면 너무 뻔하니까 Everything을 들을까, Everywhere를 들을까, All at Once, 휘트니 휴스턴 All at Once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걸 들을까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드뷔시. 아주 우리 드뷔시 옛날에 달콤 쌉싸름한 러브스토리 1위 했던 프랭키 앤 저니에서 그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이잖아요. 드뷔시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때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 저기죠 창가 그거. 그때 1위라서 좋은 시절 들었겠구나. 그렇죠. 그럼 드뷔시 들읍시다. 이 음악은 너무 잘 붙었어요. 저는. 중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가? 이 음악을 삽입을 했을 거예요 저희. 드뷔시 음악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 끝에 다른 거 들을까? 아니. 한번 저기 드뷔시에 뭘 들으면 어때? 다 있는데 여기 다 그냥 그래도 All at 다 Once 넣었는데. 아니면 그 Everything 있잖아. Everything 마이클 부블레. 유어도. 그게 이 영화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예. 밝아서 그냥 Everything을 듣겠습니다. 띵, 마이클 띵, 부블레. 띵, 그렇지. 띵. 네,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들으면서 네. 이 영화는 다시 보실 분들은 나중에 IPTV 나오면 다 모여주시는 걸로. 월드컵 찍으면서 그때 축구 봐야죠. 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이 아빠, 서인이도 안녕. 안녕. 형수님한테 한마디. 여보 보고 싶어 빨리 갈게. 뭐야, 진짜. 이거 오늘 완전 은유인데? 사랑꾼이셨네. 매도 본데 사랑꾼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